안녕하세요.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정말 지금도 철저하게 비밀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아무한테도 하지 못했어요. 만약 제 이야기가 그 형님 귀에 들어간다면 무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저는 떳떳한 일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남들처럼 열심히 일을 하고 월급 받고 생활하고 있지만 아직 부모님에게도 제가 무슨 일을 한다고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렸네요. 이 일을 하다가 알게 된 형님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쪽 회사는 아니고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회사의 형님이죠. 제가 일 때문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현장에서 만난 형님과 친해졌습니다. 고향도 비슷한 곳이고 몇 번 이야기 나눠보니 남자들끼리 통하는 것도 있고 해서 따로 만나 술도 몇 번 마셔보니 금방 친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한 번은 형님이랑 밤 늦게까지 술을 먹다 보니 새벽이 되었습니다. 형님도 엄청 취하고 저도 취해서 형님 보내드리고 저도 집에 가려고 했어요. 대리를 불러서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형님이 갑자기 저도 같이 집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술 더 마셔야지 어딜 가냐며 계속 끌어당기면서 엄청 주정을 부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차를 타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집에 들어가니 형수님이 자다 말고 나오시더라고요. 갑자기 찾아가서 너무 죄송하고 민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형수님에게 눈이 절로 가는 걸 막을 수가 없었어요. 진짜 형수만 아니었으면 바로 전화번호 물어보고 작업을 걸었을지도 몰라요. 그 형님 나이가 40 후반이었는데 형수는 나이가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더라고요. 젊고 몸매도 장난이 아니고 얇은 잠옷을 입고 있었는데 제가 많이 취해서 해롱거리고 있는 와중에도 술이 확 깨는 미모였습니다. 형님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술에 취해 형수를 껴안으면서 "우리 마누라 엄청 이쁘지?" 라고 술주정 부리고 계시고 술 한 잔 더 먹자고 하는 거 형님이 술이 너무 많이 취하셔서 더 마시는 건 무리라고 얼른 들어가 주무시고 저도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밤도 많이 늦었는데 주무시고 가세요. 빈 방 남는 거 있어요. 이 시간에 택시 잡히지도 않아요. 라고 붙잡는 바람에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형수님이 작은 방에 이부자리를 깔아주셨어요. 형님은 이미 안방에서 코를 골며 쓰러져 있었고 형수님과 단둘이 작은 방에 있었는데 진짜 형수님이 너무 예뻐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불 깔고 제 잠자리 봐주시느라고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형님만 아니었으면 확 한번 안아버리고 싶은 마음을 억지로 누르고 있었어요. 그 형님이 조금 무서우신 분이라 아마도 제가 형수에게 실수라도 했다가는 그대로 병원 신세를 면치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날은 그렇게 형님의 집에서 잠을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두 사람이 깨기 전에 그 집을 빠져나왔어요. 왜 아침도 안 먹고 먼저 갔냐고 나중에 묻길래 바쁜 일이 있어서 먼저 나왔다고 대답을 하고 넘어갔죠. 그 뒤로 형수님 생각이 몇 번 나긴 했지만 제가 넘봐서는 안 될 사람이라 그냥 그렇게 잊고 살았습니다. 하루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형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회사에 보내줘야 할 중요한 물건이 있는데 그걸 집에 두고 왔다면서 저보고 자기 집에 들러서 가져가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귀찮았지만 형님 집에 가려고 하니 형수님의 모습이 기억나면서 알겠다고 했죠. 형수님 번호를 제게 가르쳐 주길래 잘 됐다 싶어서 형수님과 전화해서 미리 인사드리고 이런 이유로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봤을 때 자다 나왔는데도 그 미모를 숨기기 힘들었는데 그날 봤더니 얼굴에 화장도 하고 있었고 옷도 잠옷이 아닌 핫팬츠와 편한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한눈에 보더라도 약간 마른 체형에 몸매 굴곡은 어마어마했습니다. 형님이 어떻게 이런 미인과 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녀가 제게 그래도 손님인데 어떻게 바로 보내냐고 일단 앉아서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라 해서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차도 가져다 주고 과자도 가져다 줘서 약간 뻘쭘했지만 그거 마시면서 형수랑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서로 두 번째 보는 사이라서 어색했지만 형수님이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다 보니 말도 잘 통하고 잘 맞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를 나누다가 심부름할 물건을 챙겨서 나왔습니다. 형수랑 많이 가까워졌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게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술 안 마시고 맨정신으로 보니 전보다 더 예쁘더라고요. 그 뒤로 상사병에라도 걸린 사람처럼 자꾸 형수 생각이 나는 걸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번호도 알고 있겠다. 따로 연락해서 만나고 싶었지만 형님이 너무 무서워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큰일 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형수를 보게 되는 날이 많아지더라고요. 계속 형님 심부름을 하는데 형수님을 통해 물건을 전달받을 때도 많았고 한 번은 밤에 집에서 자고 있었어요. 시간이 새벽 2시쯤 지나고 있었는데 형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한밤중에 전화하실 분이 아니라서 무슨 일일까 하고 받았더니 형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지금 형수가 아프다고 하니까 집에 좀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형님은 일이 있어서 부산으로 출장을 와 있는 상태인데 형수가 갑자기 아프다고 하니까 형님 집에서 그나마 저희 집이 가장 가까우니 가봐달라고 전화했더라고요. 가서 상태 좀 보고 아니다 싶으면 병원으로 데려가 달라고 하길래 그 늦은 밤에 옷을 대충 챙겨 입고 형수님 집으로 향했죠. 집에 도착해서 상태를 보니 열도 심했고 상태가 안 좋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바로 제 차에 태워서 근처 병원 응급실로 모시고 가서 입원을 시켜드렸습니다. 아침까지 옆에 있다가 저도 일을 해야 해서 낮에 일을 하고 있었는데 형수 생각이 자꾸 나서 일에 집중을 못하겠더라고요. 퇴근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다 나았는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자긴 이제 괜찮다고 저보고 집에 가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혼자 두고 가요? 내일 퇴원하실 때까지 같이 있어 드릴게요. 저는 은근하게 제 마음을 표현하고 형수 옆에 밤새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별로 한 건 없지만 형수가 엄청 고마워하면서 그날 밤 병실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가까워졌어요. 다음날 퇴원하고 형수를 집까지 데려다 줬는데 너무 고맙다면서 어떻게 그냥 집에 보내냐고 뭔가 살해라도 하고 싶다고 하도 그러길래 솔직히 별 생각 없이 그냥 치킨 한번 사달라고 했더니 바로 시켜줄 테니 집에서 먹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종류별로 2마리를 시키고 생맥주도 시켰어요. 바로 태어난 사람이 치킨에 맥주를 먹어도 되냐 물었는데 자기도 병원밥 맛없어서 치킨 생각나서 죽을 뻔했답니다. 그래서 둘이 형님네 집 거실에서 함께 치킨 먹으면서 술을 마셨어요. 역시 사람이 술이 들어가니까 이전에 하던 이야기들보다
조금 더 진솔하게 서로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형님과는 어떻게 만난 사이냐고 물었는데 약간 씁쓸하게 웃으면서 대답을 피하더라고요. 요즘 형님이랑 사이가 어떠냐고 물었더니 그냥 그렇답니다. 한참 나이에 여자랑 둘이서 술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솔직히 마음이 많이 흔들렸어요. 그녀도 왠지 자꾸 제 쪽으로 엉겨붙는 듯한 느낌이었고 우리 둘 다 같은 마음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금 더 용기를 내서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그녀는 손을 빼지는 않고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우리 둘은 서로를 마주봤고 전기가 흘렀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리는 입을 마주치고 있었어요. 솔직히 이래도 되는 건가 싶었는데 그 순간 저도 술김에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지금은 마음 가는 대로 하자는 생각에 그녀와 계속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오랫동안 사랑 못 받은 것처럼 적극적으로 제게 매달리더라고요. 우리는 내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함께 있는 동안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우리 또 만날 수 있을까요? 글쎄, 걸리면 우리 둘 다 가만 안 둘걸. 그녀가 말을 하는데 정말 그럴 것 같아서 갑자기 무서워지더라고요. 우리는 따로 연락을 하지는 않았지만 아주 가끔 형님의 심부름으로 집을 가게 되는 날이면 짧은 시간 동안 서로를 애틋하게 느끼고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마저도 그만해야겠죠. 우리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녀와 저는 점점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3살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2년 정도 되어 가네요. 제가 어쩌다 보니 남편 동생이랑 두 집 살림을 하는 관계가 되어버렸네요. 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대학 졸업을 하고 교수님 추천으로 입사한 회사에 아직까지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나 복지 부분이 모두 만족스럽기 때문에 이직을 생각하지 않고 다니고 있었어요. 저를 평소 예뻐해 주시던 대리님이 제가 너무 일에만 빠져서 연애도 안 하고 있다 보니 남자친구도 만나고 그러라며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소개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얘기했지만 대리님이 한창 이쁠 때 연애하고 그래야지 일만 하고 살면 안 된다고 만나서 밥이라도 먹어보라고 하길래 알겠다고 하고 저녁 약속을 잡았어요. 그래도 막상 나가려고 하니 오랜만에 하는 소개팅이라 설레이고 그랬습니다. 약속 장소로 가니 먼저 도착해 있었어요. 첫인상은 외모도 훈훈하고 옷 입는 스타일도 깔끔하니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수줍게 서로 인사를 나누고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게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 얘기를 재미있게 잘 이끌어 가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센스 있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첫 만남 이후에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몇 번 더 만나 밥도 먹고 술도 한잔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남편의 고백으로 사귀게 되었어요. 남편이랑 진지하게 만남을 갖고 1년 정도 만났고 서로 결혼에 대해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각자 집에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를 꺼내고 상견례 날짜도 조정해보자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희 부모님은 모임에서 1박 2일 여행을 다녀오신다고 하셨고 저랑 3살 차이 나는 동생은 친구 불러다가 집에서 치맥을 하겠다고 했어요. 성인이 되고 취업을 한 다음에는 독립을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부모님이 어차피 결혼하면 다들 나가서 살 텐데 뭐하러 벌써부터 나가냐며 월세 낼 돈 모아서 결혼 자금이나 하라고 하셔. 저희는 아직 부모님 댁에서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었어요. 저도 종종 봤던 동생 친구여서 제가 치맥 쏠 테니까 주문하라고 했습니다. 동생이랑 동생 친구는 먼저 치맥을 먹고 있었고 저는 퇴근을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누나 왔어? 민준이 와 있었구나? 오랜만이네. 그러게, 종종 놀러와서 어머님이 해주시는 밥도 먹고 그랬는데 누나가 바쁜지 통 마주치질 못했네. 야, 우리 누나 연애하느라 바빠. 이제 곧 결혼하신댄다. 진짜? 누나 결혼해? 그렇게 됐네. 좋은 사람 만나서 나도 이제 나이도 있고 슬슬 해야지. 그렇구나. 축하해. 우리 형도 결혼한다고 상견례 잡던데. 진짜? 우리도 다음 주 토요일에 상견례 해. 우리 형도 그때 한다고 시간 빼놓으라던데. 신기하네. 민준이 너네 형 이름이 뭐라 그랬지? 김현준. 설마 우리 형은 아니지? 어머, 너네 형이 현준 씨였어? 어쩜 여태 몰랐지? 대박. 야, 니네 형이랑 우리 누나랑 결혼하는 거야? 나 형이랑 나이 차이 나서 안 친하잖아. 형 대학 가서부터는 따로 지냈고. 와, 여자친구 있는지도 몰라서 결혼한다고 상견례 날 잡았다 했을 때도 놀라긴 했는데. 누나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완전 쇼킹이네. 어떻게 또 인연이 이렇게 되냐? 신기하다. 이제 도련님한테 잘 보여야겠네. 와, 너랑 나랑 사돈 되는 거야? 웃긴다 진짜. 어떻게 그러냐? 그러게. 우리 형이랑 누나랑. 누나가 아깝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 동생이 남자친구 동생이라고 하니 되게 신기했습니다. 치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고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상견례도 하고 결혼도 했습니다. 남편은 결혼하고 1년 정도 뒤에 사업을 하겠다며 퇴사를 했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굉장히 바빠져 매번 새벽에 들어오고 쉬는 날 없이 나갔습니다. 나름 신혼인데 통 만나질 못하니 서운하고 속상하더라고요. 물론 더 잘해보겠다고 그러는 건데 옆에서 힘이 되어주질 못할 망정 투정을 부려선 안 될 것 같았어요. 매번 혼자 저녁을 먹는 게 안쓰러웠는지 가까이 있는 시댁에서 저녁을 먹으러 오라고 그래서 자주 시댁 가서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휴, 현준이가 바빠서 어떡하니? 한참 신혼인데 갑자기 뭔 사업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아니에요, 어머님. 저 괜찮아요. 그래도 요즘 추진하고 있는 게 잘 되고 있나 봐요. 그래서 바쁜 건데 이해해야죠. 고맙다, 세아가. 너가 내조를 잘하니까 현준이도 사업한다고 저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거야. 저녁은 자주 와서 먹고 가. 네, 감사해요, 어머니. 바쁜 남편 덕에 외롭게 지내고 있던 어느 날 도련님이 반찬을 가지고 집에 왔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모임에서 여행을 가신다고 제가 또 혼자 밥 먹을 게 걱정이 되셨는지 반찬을 해서 보내셨더라고요. 어머님은 이런 거 안 보내주셔도 되는데 힘드시게. 우리 엄마가 형수 엄청 걱정하잖아. 한참 신혼인데 형 바빠서 맨날 혼자 둔다고. 이러다 손주도 못 보는 거 아니냐고 엄청 걱정하던데? 그러게, 현준 씨가 너무 바쁘다. 요즘 얼굴도 제대로 못 봐. 들어오면 눈만 붙였다가 나간다.
우리 형수 많이 외롭겠네. 내가 오늘 밥 친구, 술 친구 해줘야겠다. 술 사올게. 잠깐 있어. 와, 나 술 안 먹은 지도 오래다. 저녁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갔다 와, 그럼. 저를 신경 써주는 남편 동생이랑 둘이서 술을 마시게 된 게 화근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거실에서 TV를 보면서 술을 마셨는데 민준이야 원래 술을 잘 마셨고 저는 평범하게 먹는 정도였는데 오랜만에 마시는 거라 그런지 취기가 빨리 오르더라고요. 얘기를 하면서 먹는데 제 외로운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주니 괜히 울컥하면서 고맙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 형도 참. 나 같으면 형수 같은 와이프가 집에 있으면 일 생각 하나도 안 나고 맨날 빨리 집으로 들어올 텐데.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그러냐? 이해는 하는데 점점 힘들고 서운해지는 건 어쩔 수 없네. 조금 더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그래도 넓은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외로운 건 어쩔 수 없나 봐. 오늘 민준이 너랑 술 마시면서 있으니까 사람 사는 것 같고 좋다. 언제든지 불러. 내가 형 대신 밥도 같이 먹어주고 술도 같이 먹어줄게. 말이라도 고맙네. 그래도 너가 채워주지 못하는 부부만의 그런 게 있네요. 어떤 거? 이런 거? 민준이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제게 입을 맞췄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민준이를 밀어냈어요. 뭐 하는 거야? 형수 외롭잖아. 내가 채워줄게. 나 같으면 형수 이렇게 외롭게 안 놔둬. 나 전부터 누나 좋아했어. 근데 우리 형이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미치겠더라. 그러면서 다시 제게 입을 맞춰왔습니다. 저도 이러면 안 되지만 오랫동안 외롭기도 했고 술도 먹었고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키스 실력에 이성을 잃고 빠져들어 버렸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고 나서야 정신이 들더라고요. 남편 동생, 그리고 내 동생의 친구인데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나도 술에 너무 취했나 보다. 우리 오늘 일은 서로 잊자. 난 싫은데? 형한테 말할까? 현우한테도 말할까? 그럼 난리 날 텐데. 괜찮겠어? 왜 그래? 이러지 말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어차피 나 내년쯤 캐나다 갈 거야. 언제 한국 다시 들어올지 몰라. 그때까지 누나 내 여자로 생각할 거야. 가족들 모르게 할게. 알겠지? 내 말대로 안 하면 나는 그냥 다 얘기하고 캐나다로 가면 그만이야. 그 이후로 남편 동생은 저를 애인 대하듯 했습니다. 그런데 강압적이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저를 많이 아껴주고 생각해 주더라고요. 사랑받는 느낌을 줬어요. 바쁜 남편보다 더 남편 역할을 잘해주었습니다. 가끔씩 남편이 있을 때도 안 보이는 곳에서 짓궂은 장난을 할 때면 깜짝 놀랄 때가 많지만 이제는 저도 우리 관계에 익숙해져 버린 것 같아요. 캐나다로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걸 아쉬워하는 저를 보며 놀라웠습니다. 남편이 바쁠 때면 항상 집에 와서 같이 지내고는 하는데 이제 이런 관계를 유지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아쉬워하는 제가 나쁜 거겠죠?